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개월 안에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각종 특검법까지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활약할지 기대가 큰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은 서울고검장 출신이시고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그리고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 맡고 계신 전북 전주시 을 당선인입니다. 이성윤 당선인 모시고 관련된 내용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첫 출연이세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많이 섭외를 드렸었는데 지역에서 또 당선 인사도 하셔야 되고 또 선거 캠페인도 하셔야 되고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야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제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뵙고 싶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거 가슴에 새기고 또 열심히 또 바르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취재 편의점이 이제 편의점이 아니고 정말 명품 백화점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요새 요새는요 편의점에서도 금도 팔고요. 그래요? 진짜 별거 다 팝니다. 명품 백화점이 명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1억 3천만 뷰가 넘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명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43만 5천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성윤 검사장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100만, 200만 넘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사위로 가시는 거죠? 저는 그 법사위 지원했고요. 저 시민들께서 만날 때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달라. 반드시 법사위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는 이제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다른 의원도 여러 번 저한테 어디로 갈 거냐 지원하는 상임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초선이니까 보내준 대로 가겠다. 다만 만나는 시민들마다 법사위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사위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30년 넘게 지켜본 윤석열 전 검사를 지켜본 저로서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게 했어요. 정말 하나만한 하나만한 인터뷰 기자회견이었고요.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명확히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치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관련 특검 반드시 수행하고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은데 수행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걸 보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총평을 누가 자꾸 물어보던데요. 저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고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회견 이 정도로. 셉니다. 너무 센가요?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회견이었다. 근데 정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마나 갑갑하고 또 답답하다. 이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왜 했냐? 도대체 왜 한 거냐? 지난번에 51분 낭독했을 때도 도대체 저걸 왜 읽고 있냐? 그냥 자료 별첨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저걸 왜 읽고 있냐?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22분 동안 혼자 읽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체병 관련해서는 엉뚱한 답변도 하고 이래서 참 많이 답답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 아내가 현명하지 못하고 사과 드리는 중이다. 계속 사과 드리고 있다. 되게 낯선 표현인데 이게 말실수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제가 보기엔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인식의 차이. 지난 모 방송사에서도 약간 사려듣지 못하게 박절하게 거절을 못하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진짜 이게 범죄적 의혹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총선 과정에서 분출했고 이것이 가장 많은 이유가 돼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여론이 분출돼서 총선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민의를 수용할 줄 모른다는 거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귀를 닫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통상의 이제 그 언어 습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제 아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지난번에는 박절하지 못하고 또 매정하지 못해서 막 아버지 인연을 가지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은 모양이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어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사과드리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예. 이런 정도면 조선일보 등이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이 정도 워딩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 윤석열 전 검사가 네. 그 총장 시절에 뭘 하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고요. 네. 또 살권수, 네.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야말로 예. 진정한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했고요. 네. 이걸 후배들한테도 얘기했고 국민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예. 그걸 자산으로 집권을 했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됐잖아요. 예. 그럼 그 진정성 있는 발언이란 거 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죠. 예. 내 자식이 깨끗해야, 예. 내 주변이 깨끗해야 국민들께 깨끗하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청렴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수 패널 저랑 같이 토론했던 분도 이제는 신뢰의 위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예.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영수회담 예. 후일담 뭐 이렇게 주변에 했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진짜 바뀌겠다는 건지 예. 진정성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대통령이? 바뀐다는 표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저는 제가 본대로 그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어디 방송에 나가면 네. 윤 전 검사에 대해 설명을 하면 네. 꼭 중학교 2학년 같다. 중학교 2학년. 예, 중2 같다. 자기밖에 모르는 중2 같다. 네. 이게 중2를 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중이 비하가 아니다. 예, 비하는 아니지만 예. 중2처럼 예. 자기밖에 모른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를 중2라고 하잖아요. 네. 중2 같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제가 많이 표현합니다. 이번 이 김건희 씨 명품 디올백 사건 을 대하는 태도를 봐도 네. 그런 중2 같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난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수사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또 하자는 거, 이 특검 본질 정치 공세다. 다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그거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검찰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그 모르는 당시에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중앙감사장으로서 도이치모터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중앙검사장이긴 하지만 예. 검찰총장이 예. 총장에 비해서 수사비를 주지 않으면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수사비 안 주면. 또 인사권 부장검사 인사권도 없습니다. 예. 근데 옆에 서슬퍼렇게 총장이 보고 있는데 예.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부 실정을 보다 보면 수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 고발장을 받아들고 예. 정말 저한테 막말하는 총장에 대해서 예. 저 검사 대해서 맞서면서 예. 검사들에게 예. 지시보다는 하나하나 설득해서 예. 주가적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놨고요. 예. 제가 인사이드로 옮겨가자 후임 검사장이 예. 공범을 수사해서 기소했잖아요. 예. 그 공범 과정에서 예. 김건희 씨 관련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예. 정황이 나왔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예. 특검 여론이 분출했고 네. 국회 특검이 통과됐어요. 예. 그걸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어요. 예. 이거는 국민들은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탈탈 털었다면서 정말 말씀이 안 되는 말도 안 거죠.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전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당시 이 이성윤 지검장께서 검사장께서 해놓은 수사 기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예. 초기에 예. 그 사건을 예. 제대로 주가적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계좌라든가 네. 주문 자료 이게 예. 굉장히 이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 그 자료 확보 및 분석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했던 것은 예.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놓는 거예요. 예. 제가 해놨기 때문에 후임 검사들이 공범을 수사해서 기소했고 예. 그 과정에 법정에서 예.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여론이 국민들이 네. 일게 된 거고 예. 그가 온 건데 네. 굉장히 제가 초기 수사에서 제가 예. 버텼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특검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 4년 동안 미루지 말고 그럼 불기소를 하든지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예. 뭔가 결정을 내려라.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냐 이거 아닙니까 국민 그렇죠. 여론은. 예. 검찰은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 시절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 이거를 무위로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또 없앨 수도 없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수사 자료 없애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예, 없앨 수도 없고. 또 검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결정을 굉장히 나가는 걸 굉장히 남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정문도 쉽게 못 쓰기 어렵고 네. 또 이게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결정문이 고발인에 가요. 예. 또 고발인이 그걸 공개해서 국민적으로 또 관심사가 되면 예. 그걸 분석하게 되고 네. 또 힘들어지니까 예. 결정도 못하고 예. 또 소환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계속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예. 심지어 그 부인하고 장모가 함께해서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예, 사실 검찰 보고서가 뭐 이런 한 푼 이익 본 게 없다라고 했던 분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무슨 이런 한 푼이야 23억이나 이익을 받네 이런 국민적 그렇습니다. 분노가 예. 있는 사건이어서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그 명품백은 수사 지휘하면서 이 건은 왜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겁니까? 저는 네. 그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물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네. 2년 임기 2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검에서 있어봤고 2년간 있어봤고 네. 중앙검사도 해봤잖아요. 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대검에서 총장이 임기가 1년이 넘어서면 예. 일선청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원석 총장은 예.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4달 남았습니다. 예. 예. 그런 총장이 지른 신속수사 지시를 했다. 예. 그럼 과연 저는 중앙검사장이 말을 잘 들을까? 제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나타난 거. 중앙검사장은 제가 중앙검사실로 얘기를 하면 예. 어떤 사건을 예. 어떤 수사 의지를 표시할 때 배당으로 표시를 해요. 수사 배당. 예.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는 1차장 있고 예. 2차장 있고 예. 3차장, 4차장이 예, 있습니다. 예. 1차장은 송치 사건, 형사 예. 사건을 하고요. 예. 2차장은 조사 사건, 조사. 예. 3차장은 공안 사건, 예. 4차장은 아시다시피 방패부라든가 방패. 예. 이런 옛날 특수부 예. 그 사건을 지휘하잖아요. 그럼 4차장 산에 배당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를 수사지가 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근데 원래 이 사건은 1차장 산에 있었잖아요. 예. 물론 감찰, 예. 뭐 인권 이쪽 있는 형사 일부에 있었긴 하지만 예. 이게 보기에 그 사건을 그대로 두고 4차장 산의 검사를 보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수사 의지가 있을까? 밖에서 그렇게 해석할 때 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수사 의지가 사실상 예.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냥 그러면 그 국민 여론이 높고 예. 그리고 총선에서 야권이 이렇게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 도저히 안 했다가는 불명예로 그럴 수도 될 수 있어서 예. 어쩔 수 없이 예. 한 거다.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예. 또 일선 검사들, 네. 이게 검사층이 있죠. 지휘부가 있고 네. 일반 검사가 있는데 예. 보통 일반 검사들은 이 김건희 소환 조사 문제로 예. 사건 문제로 검찰이 이렇게 신뢰이기에 몰려 있으니 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본 검사들은 그좀 내려갈수록 일선 검사들. 예, 일선 검사들은 막 수사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소환 조사 해야 한다. 예. 이런 여론이 많고요. 예. 올라가면 좀 반반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네. 아마 수사팀에서 소환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이제 송선이 끝났고 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신속 수사를 지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까요?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털었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특검이야라고 사실상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는 와중에 예.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신속 수사한다면 네. 명품백 수사도 해야지만 네. 불지모서 주가 조작 사건도 해야잖아요. 그렇죠. 양평도로 해야 되고. 예. 이게 수사가 쉽게 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예. 뭐 검사들이 소환 조사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소환장 네. 출석 요구서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출석도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체포영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 관련해서 출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는 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원래 이제 검찰 수사에 뭐 출석 요구 불응하면 뭐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조사 측에서 진술을 낸다든가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그 체포영장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진짜 쉽지가 않다. 이 와중에 김주현 수석이 왔어요. 김주현 수석은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법무부에서 검찰과 검사 인사 예산을 아주 많이 했고요. 인사 예산. 그다음에 검찰 국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도 했고. 또 대검 차장도 했어요. 대검 차장. 그렇기 때문에 요직은 다 거쳤네요. 다 거쳤죠. 그리고 특히 검찰 인사 예산에서는 아주 속된 말로 빠꿈이죠. 잘 알죠. 빠꿈이다. 전문가 통이라고 봐야 돼요. 통이다. 전문가다. 이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오셔서 소통을 하겠다.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소통을 하면 시민사회 수석이 좀 빨리 임명돼서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정수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사정기관을 장악해가지고 이게 장악해야만 국정이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검사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민정수석을 없을 때는 직접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민정수석을 세워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하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검찰 인사 별로 장악의 방법이긴 한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이런 의도가 엿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송경호 지검장 2달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 넉 달 남았고, 그 다음에 김주현 수석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검찰 조직은 이원석, 송경호보다는 김주현에게 충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가능성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지난 정부 예를 보면 검찰총장 임기 이 정도 나왔으면 지금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천거를 받고 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검증을 하고 또 임명을 해야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검찰총장이 임명돼야 그다음에 중앙검사장이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인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인사가 검찰총장하고 중앙검사 인사예요. 중앙검사 인사가 상수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총장 인사가 되어야 중앙검사 인사가 호흡을 맞출 수 있을 사람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검증을 찾아보고는 있을 것 같은데 총장 인사가 밖에서 보기에 지금 인사 뭐 한다는 이런 게 없잖아요. 보기에는 인사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김주현 수석을 발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일단 김주현 수석을 통해서 전체를 인사 전문가니까요. 인사 전문가니까 김주현 수석을 갖다 놓고 김주현 수석이 이 사람 정도가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을 이렇게 하게 될 같이 거다. 생각하죠. 근데 김주현 수석이 과거에 2016년 박영선 의원 폭로에 따르면 우병우 사단이다. 근데 뭐 기수가 19기, 18기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주현 수석이 선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우병우 사단으로 묶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의심도 있지만 또 아니다, 확실히 그 라인이다, 검찰 엘리트 조직이다, 이런 평도 있고, 또 검찰 출입 기자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그게 아니고 황교안의 황태자다, 뭐 또 이런 표현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그 당시에 저도 그 박영선 의원이 그 우병우 사단으로 그 말한 거 평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병우 사단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어떻게냐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정책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랐던 검사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박근혜 정부 검찰 뭐랄까 우호적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친박 검사들 이렇게 되나요? 이게 친박은 아니고 왜 검찰 정책, 예, 검찰 정책에 동의한 사람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저기 황교안 장관도 있고 그 밑에서 국장인가 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다만 저는 김지원 수석은 좀 이렇게 윗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예스맨. 예, 코드를 잘 맞추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발탁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 대통령하고는 좀 어때요? 그 기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선배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좀 늦게 되시고, 근데 나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살인가 더 많고, 두 살인가 많은가요? 예. 더 많으시고요. 두 분 사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검찰에서는요. 이제 검찰을 떠나면 그 기수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찰 내에서만 어떤 직위가 주어졌을 때 기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따지는 거지. 제가 나와 보면 그렇게 기수는 크게 이렇게 그냥 형 동생 하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전 검사는 초임 때부터 거의 행동하시는 거 보면. 거의 검사장급이셨어요. 초임 때도 검사장급이었어요? 어떻게 행동하시는데요? 딱 등 두드리고 막. 지금 어깨투기 대통령 돼서 생긴 게 아니라 검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아무나 어깨투. 이런 것은. 그렇구나. 그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초임 검사 때부터 그분은 검사장급 스타일이었다. 거물로 보이죠. 거물? 그러니까 초임 때부터 이게 워낙 또 체구가 크시니까. 체구도 크고 또 말씀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달변보다는 다변이더라. 아니 이번에 영수회담 들어갔던 정치인들이 확실히 다변이더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 말씀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죠. 이제 검찰에 계실 때도 회식을 하거나 그럴 때 본인 말을 계속하죠.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뭐 정사장이나 또 총장이니까 그러려고 넘어가는데 이 정부에 나가서는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검찰 안에서는 그냥 검찰은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선배가 말씀하시는 선배나 또 검사장이나 총장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검찰 밖으로 나가서 그런 말 하시면 밖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 말씀하신다라는 말.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자에 따르면 앞사람 졸고 있는데도 계속 얘기하다. 주로 술자리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약속대련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원석 총장이랑 대통령실 간의 모종의 뭔가 좀 약속이 있고 한 신속 수사 지시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지휘를 해보면요. 수사는 막 좋은 말은 아닌데 수사에 생물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수사가 생물입니까? 근데 이 수사 실제 담당하는 부장이나 검사들이 이거 해가지고 나오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수사를 지휘부에서 아무리 막고 싶어도 못 막는 경우가 올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가 되고 이렇게 알게 돼 국민들이 이렇게 체근을 하게 되면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에서라든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약속대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특히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관심이 중요하다. 관심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그 최혜병 관련해서 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앞서서도 여쭤봤지만 그 이종섭 장관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 왜 임명했냐, 출국 금지 알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뭐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알지 못하고 그거 유출되면 형사처벌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소환하지도 않는 사람을 출금 거는 경우도 잘 없고 그리고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2번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출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할 때 알려줍니까?
피의자에게? 아닙니다. 출금지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 통보하게 돼 있어요. 출국 관리법상 네. 출금지 하면 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부터 알려줘야 맞는데 네. 일정한 기간에 출국 통보 유예를 걸어놓으면 3개월인가요?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출금지한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야 그 출금지한 사실 모르고 공항에 나간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 제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소환조사 안 해도 그 출금지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8개월 만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출국금지 상태에서? 저도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징계관련사를 줬다 해가지고 출금지가 됐었어요. 아, 출국했는데 부사장님도 출국금지가 돼가지고 언제 알았냐면 법무부 출국관리국에서 통지가 와서 알았어요. 통지가 와서 알았다. 출금 됐다고. 그때까지 저 소환조사 안 했습니다. 야, 그 몇 달 만에 통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저를 보니까 8월달에 저를 인지하고 출금지를 9월달에 했고요. 11월인가 12월에 통지를 받았어요. 몇 달 지나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이후에 이제 통지를 해준 거예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상. 지금 근데 무슨 형사처벌이에요? 유출되면? 출금지를? 아, 출금지 사실 통지가 되는데 이게 뭘 유출하면 법상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발언들, 그다음에 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엉뚱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실제로 본인이 질책했다는 거고요, 장관한테. 그리고 질책성 당부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 불가능하다. 저 책임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은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권수를 주장해서 대통령 된 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건 최상병 사건은 자신이 관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엄하게 자기를 수사해라. 살권수 주장했던 분이라면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은 명백하잖아요. 수사하도록 해야죠. 그래야 그 당시 총장 시절에 했던 발언이 진정성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최근에 좀 평범한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 이화영 사건, 그다음에 장시호 녹취록 사건.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도 이렇게 수사합니까? 이렇게 가능한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관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검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검찰이요? 그냥 전 무서워요. 폭탄주 아니에요? 검찰하면 폭탄주가 떠오르는 데 많던데. 있죠, 맞아요. 근데 검찰하면 왜 이렇게 술이 관련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화영 씨가 그 공개한 그 욕중 서신을 읽어보니까 검찰은 부인을 하지만 마냥 아니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단에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전화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먹을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애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연어나 술을 가서 사실상 세미나를 갖게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술이나 연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술의 해유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검찰은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총장이라면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을 만들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팀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알려라. 아니면 시민 참여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받는 거지. 이런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오게 되면 검찰은 신뢰가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찰 거부했죠.
없죠. 대검에서. 예, 진상 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일반 회사에서도 예. 어떤 불경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내부에서 감찰부터 시작을 업무 배제하고 네. 예, 직무에서 일단 당신 좀 떠나 있어라라고 한 네. 다음에 이제 감찰해서 사실관계 살펴보고 문제가 없네 하면 다시 복귀하는 거고요. 예. 문제가 있으면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게 하는 건데 예. 이 감찰조차를 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지금 연이어 요즘에 네.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이 과연 진술 조작이 있었느냐,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예. 진술 해유가 있었느냐 네. 관건이고, 예. 조국 장관 수사에 있었던 그 저 노한중 네. 부산의료원 그 원장님도 예, 예. 그 진술 조작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네.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고소장. 그다음에 장시호 씨 사건 그 있었고 보면 그 세계 공통점이 검찰이 과연 그런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예. 있는 그대로 있으면 기소하고 예. 없으면 불기소하면 되는데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진술을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네. 검찰총장 입장이라 보면 예. 정말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예. 뭐런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특임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특임검사. 특임검사 제도. 예. 좀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예. 조사를 하게 하고 네. 그 결과에 보니까 검찰총장이 간섭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예. 국민들께 알리고 예. 국민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만 하게 되면 네.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당장 김주현 수석이 와서 검찰 인사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포진을 하게 될까요?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용산이 원하는 쪽으로 용심으로 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를 해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검사, 우리 검찰 인사에서는 예. 이렇게 나눕니다. 예. 대검 검사급 인사, 대검 검사급 인사. 예. 이거는 검사장급이고요. 예. 그다음에 고검 검사급 인사, 차장과 부장 검사 예. 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일반 검사. 예. 세상에서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예. 평검사 예. 인사가 있는데요. 예. 일반 검사나 검사는 인사가 쉽습니다. 예. 예. 실적대로 예.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예. 평가대로 예. 하면 되니까 쉬운데 네. 이 대검 검사급 인사는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검찰을 모르거나 네. 또는 검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 인사나 행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네. 인사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 검사 인사 때 조율이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사를 해본 사람이 네.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김전 수석도 예. 인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 또 검찰을 잘 알고 있고 예. 그 잘 알던 검사들이 예. 지금 이제 검사장이 되거나 예. 검사장이거나 예. 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용심에 따라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용심에 따라.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예.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고 있어요. 김주현 예. 수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그 송경호 지검장이나 아니면 그 이원석 총장도 사실은 조금 좀 젊은 축에 드는 검사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김전 수석에 비하면 뭐 10기 정도 차이 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들이 예. 되는 건데 그 이번에 중앙지검장으로는 누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요. 그건 예. 검찰 예. 후배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예. 그게 처음에 관심사예요. 중앙지검장 누가 오냐? 예. 회자 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구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렇고 예. 하여튼 용심을 헤아릴 만한 사람. 예.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자 의혹 수사해야 되고 예. 또 명품 예, 교울백 명품백. 사건 예. 수사도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지휘를 해야 하잖아요. 예. 여기에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평범한 검사들의 의지는 있으나 결국 용심, 대통령의 마음이 통하는 중앙지검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중에 몇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더라. 예.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거론되는 걸 제가 두 명이에요? 들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아닙니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란 3만 정도 돌고 있어요. 내부에서.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네. 그 이 두 사건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또 명품백 디올 그 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는 것 같고 인사를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대통령에게 아우 잘했다, 이 수사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평가받을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은 검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용심이 반영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칭찬받을 그런 인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인사되면 이제 고민할 겁니다, 검사장이. 왜냐하면 검사들이라는 게요. 정말 그 자존심도 있고 또 법과 원칙, 증거법에 따라 가야 한다는 그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도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사건을 맡게 되면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기 어떤 그런 발동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요구가 계속 있겠죠. 내외 요구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 내외 요구가 꽤 있었던 걸로 이제 전직 뭐 총장님들이나 이런 검사들 일반 검사 요구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검사들은 이렇게 할 텐데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최혜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라. 뭐 이런 주장을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서는 하고 있는데. 타당한 얘기입니까? 벌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벌써 몇 년이 흘렀고요. 4년이죠. 이제는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는 것 같고요. 최혜병 사건, 최혜병 사건도 지금 대통령 자신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찰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뭐 받을 생각이 없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28일인가요?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뭐 안철수 의원 등 뭐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최혜병이 남원 출신이에요. 제가 전주에 있었잖아요. 남원 출신 청년이고 어머니가 지금 10년 만인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랍니다. 맞습니다. 원광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군 입대해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 전북 지역의 호남 지역에서는요 엄청납니다. 여론이. 이거 뭐 안 하면 저 선거운동 기간 또 선거 후에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최혜병 특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된다. 남원의 아들. 전북의 아들. 전북의 아들. 원광대 학생이. 원광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막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걸 보고. 원광대 학생들이 찾아와서. 원광대 학생뿐만 아니고 전주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선거 기간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음식 먹을 때 또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요. 그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20살짜리 아기가 아니 구명조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를 안 입혀가지고 애들을 그 내성천에 물살 센 데를 수영이나 할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수영을 할 줄 알아도 거기 요새 애들은 전부 학원 다니면서 수영을 배우지 그런 천변에서 수영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냥 구명조끼도 안 입고 야 들어가 뭐 해병대 글씨 잘 보이게 서야 돼 이런 지시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 빼라. 도대체 왜 빼라고 한 건지 저는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 끓는 부모,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정말 윤 전 검사가 사람의 그 본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거부하면 안 되죠. 그거 허가해서 진상 규명을 왜 자식이 죽었는지 알고 싶은 부모의 그냥 본능이지 않습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전국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니 군대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또 옛날에는 잘 나가는 집 애들은 군대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안 보낸 건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평범한 집에 어느
집 아들들 군대 보내고 싶겠습니까? 예. 혹시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가를 예. 어떻게 믿고 군대를 보내겠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어서 그 장시호 씨 녹취록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김영철 검사 사건 본인은 뭐 펄펄 뜁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시호 씨 녹취록하고 뭐 주고받은 문자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젠가 그 보도를 봤는데요. 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던데 만약 그게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범죄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에게 정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정말 총장은 몇 가지 사건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하고 정 안 되면 특검이라도 받겠다든가 이렇게 가야죠. 그 최근에 제기된 디넷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디넷도 사실은 이것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있는 다 수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디넷 문제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것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뉴스버스 대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더 일파만파 커졌는데 이 대검 디넷 사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그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런 자료를 이게 그 보관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료가 다른 수사에서 이제 이용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통화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후에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인데 일단은 그게 이제 검찰에서 자세한 현황을 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디넷에 올려진 자료가 엄청나게 디넷에 올려진 자료가 어마어마하다는 왜냐하면 정보량이. 압수수색을 해오면 그걸 검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디넷에 올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위법 여부를 따지고 제도에서 법률적으로 또는 규정으로 내부 규정을 어떻든 빨리 고치고 국민들에게 그런 의혹 불신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고 혹시 범죄적 의혹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검찰 본인의 일이니까 자신들의 일이니까 검찰 스스로 수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특검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실태가 좀 확인 필요한데요. 그런 일이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디넷에 올린 자료가.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를 하면 이거 장소 압수수색한 것은 그냥 현물 오프라인 상에 있는 그거는 가져와서 분석하지만 막 그 저 박스 들고 막 나오는 거 디지털 압수수색 있잖아요. 그건 디넷에 올려서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뭐 휴대폰, 뭐 노트북,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자료를 다 싹 다 일단 디넷에 올려놓고 수사를 그 다음부터 이제 수사를 분석하고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럼 일종의 이게 검찰의 정보 창고 개념이네요. 정보 창고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수사는 그 오염되지 않았다는 연결성, 순결성 이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수사의 절차를 검찰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 수사가 끝났는데도 얼마나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장밀하게 분석을 하고 실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태를 확인해야 된다 일단. 검찰 차원에서 해도 되고 국회와 함께 해도 되고 국정조사 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동훈 판사가 공수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태 공석이다가 이제야 이제 이분이 오게 됐어요. 이것은 최혜병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분이 판사 출신이고 법원에서도 크게 색깔이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다만 이제 수석 후보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국민적인 좀 비판이 있고 그래서 이분을 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사건과 연결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공수처장이
임명됨으로써 공수처가 예. 어렵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는 계속 더 세게. 근데 공수처가 사실 그래도 공수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건 수사를 상당히 했고 수사 의지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가 좀 필요한데 공수처 인력을 좀 더 키워야 될. 공수처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는요. 공수처 인력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처음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설계할 때는. 근데 언제 인력이 확 줄여가지고. 왜 이렇게 인력이 확 줄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뭐 국회 협의 과정에서 확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알다시피 공수처 수사단이 고위공직자잖아요. 예. 고위공직자들은 법률 지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보도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을 수사하려면 훨씬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이 두세 배 인력은 더 훨씬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출신은 당분간 좀 공수처 검사로 안 뽑았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제자리 잡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지난번 예로 보면 공수처처장이나 차장이 모두 법원 출신이었잖아요. 수사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수사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하던 분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처장이나 진짜 공수처의 취지대로 수사를 했냐. 그런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회의적이다. 그러면 수사 전문가가 어디서 와야 됩니까? 경찰에서 와야 되나요? 아니 당장은 어렵더라도 수사 전문가를 키워야죠. 수사 전문가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 3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쯤 순수한 공수처 출신의 수사 전문가가 나올 수밖에. 수사 전문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공수처 검사도 법무연수원에 와서 수사를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수사를 해가면서 터득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이제 도제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3, 4년 되면 어느 정도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에 맞는 수사 검사나 인력이 양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 기소청하고 수사청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인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도 같은 의견입니까? 당은 전 모르겠고요. 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제 입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가 수사도 해봤고 재판도 3년, 4년씩 받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해보기도 하고 재판을 받아보니까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언론의 관심을 막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아니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확증 편향이라는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 취사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에 따라 기소를 하게 돼요. 아무리 피의자가 아니라 해도 증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 때문에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회를 가셔야 돼요. 무슨 대회냐면 11시부터 민주당에서 최혜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비상행동 선포식을 오전 11시에 이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하게 되셔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회 앞이기 때문에 금방 가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다 못 여쭤봐서 조만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또 주제 편의점이 이제 명품 백화점이 되는 걸 보고 저도 흐뭇하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민 여러분들께 저에게 보내준 지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결기 있게 가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따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기준으로 삼는 정치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